안녕하세요, 여러분. SNS 활용 수업을 진행하게 될 강민혜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우리 요즘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얼굴 뵙고 강의실에서 좀 뵙고 서로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뵙게 되어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SNS 활용이라는 과목 첫 시간인데요.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일단 첫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스마트폰은 모든 분들이 아마 전부 가지고 계실 텐데, 기종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 스마트폰은 삼성 기기고요. 그리고 갤럭시 노트 9이라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기랑 마침 기기를 똑같은 걸 가지고 계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활용법은 거의 비슷비슷하니까요. 잘 저랑 같이 따라 하시면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활용하면 더 많은 내용들을 또 활용도 하고 실생활에 이용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들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스마트폰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 화면이라든가 또는 알림창이라든가 또 와이파이 설정하는 방법들, 그리고 배경화면에 우리 손주 사진이나 이러한 내가 좋아하는 사진들, 이미지들, 이러한 것들로 배경화면을 설정하는 방법들, 그리고 배경화면에 아이콘들이 많이 놓여져 있을 텐데요. 그러한 아이콘들을 좀 폴더별로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바탕화면을 정리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지금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홈 화면, 제일 첫 화면, 켜면 보여지는 그 화면을 우리는 홈 화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면 그대로 두시고요. 이 홈 화면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빈 화면을 하나 추가해 두고 거기에다가 바탕화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앱을 설치하고 뭐 아이콘도 추가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바탕화면 하나 추가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해서 작업하는 이 화면은 나중에 삭제도 가능하니까요. 저랑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바탕화면에 바탕화면에 비어있는 자리를 손가락으로 꾹 누릅니다. 그러면 저처럼 펼쳐져 있는 이런 홈 화면들이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 홈 화면을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여러 장이 보여지는데요. 여러 장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보여지는 화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에 내가 화면을 하나 더 추가해서 연습 삼아서 오늘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자, 이 화면을 왼쪽으로 살짝 밀어봅니다. 그러면 끝부분에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는 페이지, 빈 페이지가 보이시죠? 자, 이 플러스 부분을 클릭합니다. 터치합니다. 자, 그럼 비어있는 화면이 하나 나타나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 비어있는 화면에다가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 화면에서 작업을 할 텐데요. 나중에 이 작업한 화면 나는 필요 없다 싶으시면 그 위쪽에 휴지통 모양의 삭제 표시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눌러서 삭제해서 페이지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에서 이렇게 빈 화면이 보여지면 빈 화면을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비어져 있는 화면이 보여지고, 그리고 화면 아래쪽에 보여지는 제 화면에는 지금 맨 첫 번째 통화 아이콘이 보여지고, 그리고 연락처를 볼 수 있는 아이콘, 그리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아이콘, 그리고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아이콘들이 보여지는데요. 자, 이 아이콘은 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다가 추가해 놓는 아이콘에 따라서 개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스마트폰에 먼저 배경 화면부터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경을, 비어있는 배경을 손가락으로 꾹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배경화면, 테마, 위젯, 홈 화면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들이 4가지가 나타나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거기에 배경화면 선택합니다. 자, 그랬더니 화면에 보시면 제 화면은,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제 화면은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배경 화면이 기억이 되어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만들었던 배경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선택을 해서 돌려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내가 내 배경 화면에 나는 내가 어제 가을 풍경 좋은 거를 촬영을 했다, 사진을 하나 찍었다, 그래서 그거를 배경 화면으로, 또는 우리 예쁜 손주 사진을 배경 화면으로 놓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러한 여러가지 내가 촬영한 사진들을 갤러리에서 선택을 해서 골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 아래쪽에 보시면 중간에 갤러리라고 되어 있는 목차 보이시죠? 자, 이 갤러리 메뉴를 선택을 하면 내가 촬영해 놓은 그런 사진들이 보여질 거예요. 이 사진들 중에 카메라, 내가 촬영한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하고, 그 중에서 배경화면으로 놓고 싶은 그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촬영을 멋있게 한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완료. 그리고 나면 이 선택한 이미지를 홈 화면, 아까 내가 처음에 전원을 넣어서 버튼을 누르면 보여지는 홈 화면 배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화면이 잠겨 있는 경우에 잠금 화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둘 다 배경 화면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보여지거든요. 저는 홈 화면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내가 선택한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화면상에 보여지죠. 그래서 홈 화면의 설정 눌렀더니 홈 화면에 적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위쪽으로 돌아가는 버튼을 선택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배경 화면에 내가 선택한, 내가 촬영한 사진이 올라가 있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배경 화면의 이미지를 수시로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시 한번 배경 화면을 꾹 눌러서 배경 화면 선택을 하고, 자, 내 배경 화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는 갤러리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거든요. 자, 이번에는 첫 번째는 내 배경 화면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핸드폰에서 추천하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보여질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나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없다 그러면 아까 보았던 정해 놓았던 그 사진으로 홈 화면을 결정해 놓으셔도 되겠죠. 자, 저는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홈 화면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홈 화면의 설정 눌렀더니, 자, 그리고 되돌아가기 버튼, 아래쪽에 보여지는 되돌아가기 버튼을 눌러서 화면으로 되돌아오면 이렇게 깔끔한 배경 화면이 추가된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배경 화면에 사진을 추가하거나 또는 깔끔한 이러한 이미지로 추가하는 방법을 한번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요 배경화면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들을 좀 가져다가 두고 한번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앱이라든가 또는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놓은 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화면을 이렇게 위쪽으로 밀어주세요. 스마트폰을 밀어주면 이렇게 아이콘들,
설치되어 있는 앱들에 대한 아이콘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갤러리도 있고 또 전화도 있고 그리고 갤러리도 있고 카메라, 메시지, 연락처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나타나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러한 것들을 내가 필요에 의해서 홈 화면에다가 바탕화면에 좀 가져다 놓고 싶다면 자, 먼저 인터넷이라고 보이시나요? 혹시 저는 여기 지금 인터넷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인터넷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이 안 보인다 하시면 삼성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가 혹시 있다 그랬을 때 그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삼성폰을 가지고 계신다면 삼성이라는 폴더 안에 클릭을 해보면 인터넷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콘들 중에 인터넷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한번 꾹 눌러 보겠습니다. 꾹 눌렀다가 메뉴가 나타나면 자, 여기에 보면 항목을 선택하거나 홈 화면에 추가하는 메뉴가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자, 홈 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자, 그랬더니 화면에 이렇게 추가가 되었는데 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아까 저는 이렇게 비어있는 홈 화면을 마련해 두고 여기에서 작업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얘는 어디에다가요? 좀 전에 보았던 내가 사용하던 홈 화면에 아이콘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좀 전에 만들어 두었던 빈 화면으로 좀 옮겨야겠어요. 이럴 때는 자, 여기 들어있는 인터넷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꾹 눌러서 움직입니다. 손가락으로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고 비어있는 요 홈 화면에 왔을 때 손을 떼면 그 자리로 추가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화면을 위쪽으로 올려보면 여러 가지 앱들이 보여지고 자, 이 중에 갤러리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갤러리를 꾹 눌러서 메뉴가 나타나면 홈 화면에 추가. 자, 그랬더니 이제 아까 시작될 수 있는 그 첫 번째 아이콘을 추가한 그 비어있던 홈 화면에 아이콘이 추가된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화면을 위로 밀어서 자, 아이콘들 중에 이번에는 시계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시계를 꾹 눌러서 홈 화면에 추가. 자, 다시 한번 화면을 위로 밀고 여기 보여지는 아이콘 중에 설정이라고 보여지는 이 아이콘, 설정이라는 아이콘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설정. 자, 이 아이콘들 중에 보이지 않으면 페이지를 옆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도 아이콘들이 더 많다면 뒷페이지 여러 개 이어져 있습니다. 자, 저는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꾹 눌러서 나타나는 메뉴 중에 홈 화면에 추가 누릅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위로 올려서 자, 보여지는 요 아이콘들 중에 우리 구글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가 있는데 혹시 구글이라는 폴더가 있으면 터치해서 열어보시고 만약에 구글이라는 폴더가 없는 폰이라면 이 보여지는 아이콘들 중에 플레이 스토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플레이 스토어. 구글이라는 폴더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요 아이콘들 중에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플레이 스토어를 꾹 누르고 홈 화면에 추가 해서 화면에 하나 추가했습니다. 자, 다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톡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지금 이 강의를 수강 중이신 분들은 아마 카카오톡을 활용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카카오톡이라는 요 아이콘을 홈 화면에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필요한 요 아이콘들을 여러 개 추가해 놓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아이콘들이 화면상에 보여지는데 이제 내가 여기에 앞으로 게임을 설치해서 게임 아이콘도 생길 수 있겠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여러 가지 또 다른 아이콘들을 여기에 추가하다 보면 아이콘들이 굉장히 제 화면 한번 보시면 이전에 사용하던 이런 화면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아이콘들을 지저분하게 화면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여러 개 섞여서
어지럽게 두고 사용하지 마시고 폴더별로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인터넷하고 플레이스토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하나 폴더에다가 묶어 넣고 하나 방으로 묶어 두고 갤러리하고 카카오톡을 또 하나 폴더에 묶어두고 나머지 시계하고 설정이라는 부분을 또 폴더 하나로 묶어서 넣어두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바탕 화면에, 홈 화면에 폴더 3개가 보여지고 그 폴더 안에 각각 2개 아이콘들이 들어있게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요 인터넷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을 꾹 누르시면 메뉴가 보여져요. 자, 항목 선택, 홈 화면에서 삭제, 설치 삭제, 앱 정보라는 4개 메뉴가 생기는데 이 중에 항목 선택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이콘 6개 중에 인터넷이라는 아이콘이 체크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때 나머지 하나 더 플레이스토어도 클릭해서 터치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2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 위쪽에 보시면 화면 위쪽에 또는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폴더 추가라는 요 메뉴 모양이 보입니다. 그때 폴더 추가를 터치했더니 인터넷하고 플레이스토어라는 아이콘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때 내가 요 폴더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를 터치하게 되면 키패드가 보여지고 여기 이름을 만들어 놓습니다. 저는 그냥 인터넷과 플레이스토어 아니면 인터넷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바깥쪽에 있는 검정 배경을 그냥 클릭하면 폴더가 접어지는 거 보이시지요? 자, 그러면 이 폴더, 만들어져 있는 폴더를 보면 그 안에 조그맣게 플레이스토어하고 인터넷 아이콘이 들어가 있는 이 폴더 방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갤러리하고 카카오톡을 또 2개를 한 번에 묶어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 갤러리를 꾹 눌러서 항목 선택, 그리고 갤러리가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되면 카카오톡 선택, 그래서 2개가 체크되면 폴더 추가, 저 위쪽에 폴더 추가를 터치해서 2개가 박스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어디를요? 폴더 이름 부분을 터치해서 키패드가 나오면 내가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폴더 이름을. 자, 여기에 나는 이미지 아니면 갤러리 아니면 사진첩 이런 식으로 저는 갤러리와 카톡 이렇게 넣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기 쉽게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고 화면 바깥쪽에 검정 부분을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보면 2개 폴더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 시계와 설정이라는 2개 아이콘을 이제 요 수업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한번 실습으로 폴더 2개를 하나 폴더 안에다가 만들어 넣는 거 한번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여러 가지 아이콘들을 폴더에다가 묶어 놓는 방법을 한번 보았어요. 그러면 제가 인터넷이라고 되어 있는 이 폴더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터치했더니 그 안에 아이콘들이 들어있고 내가 이 아이콘들을 터치하면 바로 실행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이라는 이름을 넣어 놓았는데 얘가 마음에 안 든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름 바꾸고 싶으면 인터넷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글씨를 클릭하면 터치를 하면 이렇게 키패드가 보여지고 얼마든지 이름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 변경 가능하고 또 다시 한번 홈 화면에서 이번에는 갤러리와 카톡을 터치했어요. 그런데 이 폴더 안에다가 제가 또 다른 일정표라든가 여러 가지 또 다른 그 아이콘을 이 폴더 안에다가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미 폴더가 만들어져 있는 폴더 안에다가 다른 아이콘을 추가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홈 화면에다가 시계나 설정처럼 또 가져다 두고 이 폴더 안에다가 끌어다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폴더를 터치해서 펼쳐두고 이 폴더에 플러스 단추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플러스를 눌러보면 이렇게 내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아이콘들이 보이지요. 이 아이콘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아이콘들 중에 저 아래쪽에 티맵이라든가 아니면 뭐 케이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다른 아이콘들이나 이러한 원하는 아이콘들을 선택을 해서 아래쪽에 완료를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폴더 안에 아이콘이 추가되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고 폴더를 또 이렇게 그 안에 아이콘들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자, 제가 이미 예전에 만들어두고 활용하는 그러한 화면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보시면 기타라고 되어 있는 폴더가 지금 홈 화면에 5개로 만들어져 있고 그 폴더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들을 따로 모아 놓았어요. 그래서 인터넷과 뭐 알람, 시계라든가 플레이스토어, 은행 관련한 그러한 아이콘들, 앱들을 하나 폴더에, 게임 관련된 앱들은 또 하나 폴더에, 쇼핑 관련한 그러한 앱들은 또 하나 폴더에 이런 식으로 쭉 모아두고 활용을 한다면 이 많은 아이콘들을 화면에다가 쭉 펼쳐놓고 어지럽게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또 정리도 되고 보기도 좋을 겁니다. 나중에 활용하실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홈 화면에 보시면 설정이라는 아이콘을 아까 가져다 놓았거든요. 자, 이 설정이라는 아이콘을 눌러서 한번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한테 필요한 몇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설정 터치합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연결 부분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나 아니면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연결 부분을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면 이 부분을 단추 부분 오른쪽에 보시면 단추 부분 요거를 눌러서 와이파이를 이렇게 켜두시면 바로 또 그 네트워크를 잡아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비행기 탑승 모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자, 요거를 또 이용을 하시게 되면 비행기 탑승할 때 요거를 선택을 해서 데이터라든가 전화가 안 되고 뭐 메시지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없게끔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와이파이 연결하는 요 정도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그 위쪽 화면으로 되돌아와서 자, 중간에 있는 소리 및 진동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소리 및 진동 한번 터치해 볼까요? 자, 그랬더니 지금 현재 저는 소리 상태로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죠. 만약에 진동으로 또는 무음으로 하면 전화가 오거나 했을 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죠. 진동은 진동 상태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소리를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보시면 벨소리하고 뭐 T 컬러링 요건 이제 SKT를 활용을 하시면 보여지는 메뉴일 텐데요. 자, 벨소리를 한번 우리 바꿔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벨소리를 나는 기본적으로 핸드폰에서 제공을 하는 여러 가지 벨소리들 중에 또 다른 벨소리로 선택을 해서 변경하실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 파일이 폰 안에 들어있다면 그 음악 파일로 벨소리를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벨소리 되어 있는 부분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벨소리로 아마 이렇게 선택이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 화면, 아까 그 메뉴 화면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벨소리로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벨소리로 선택을 해서 내가 선택을 하면 이 벨소리가 아마 잠시 들릴 거예요. 그때 선택을 해서 바로 위 메뉴 화면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선택한 벨소리로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한테 전화가 올 때는 이 설정한 벨소리로 들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공하는 벨소리 말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노래 파일이 하나 있는데 그 노래 파일로 벨소리를 지정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벨소리 선택을 하고 저 위쪽에 보시면 저 위쪽에 벨소리라는 제목 밑에 플러스 단추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그 플러스 단추를 눌렀을 때 보여지는 그 음악 목록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 있는 음악들이 이렇게 화면상에 오디오 파일들이 보여질 거예요. 그 중에 내가 하나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하면 아마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래서 요 음악이 좋겠구나 싶으면 바로 아래에 오른쪽에 있는 위쪽 화면으로 되돌아가 보면 이렇게 추가가 안 되네요. 다시 요거를 선택을 해서 위쪽에 내가 원하는 음악을 선택을 하고 저 위쪽에 보시면 완료라고 되어 있는 요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럴 때 벨소리가 제가 선택한 뭐 백조의 호수 뭐 이러한 벨소리로 변경된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두면 이제 앞으로는 전화가 오면 내가 선택한 요 벨소리로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로 벨소리를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컬러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컬러링은 아마 이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연결음이 그냥 띠리리 소리가 아니라 노래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노래 소리가 들린다던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컬러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컬러링은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유료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위에 메뉴 화면으로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요 설정 화면에 보시면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여지는데요. 자, 디스플레이 부분 메뉴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밝기 조절하는 부분 보이시죠? 자, 요 밝기 조절을 이용을 해서 내가 폰의 밝기를 이렇게 조절을 해 보실 수 있겠고, 아니면 최적화되어 있는 요 부분을 선택을 해서 항상 최적인 상태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하실 수 있겠고, 그리고 눈 피로도를 좀 덜어주기 위한 블루라이트 필터로도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겠고, 요거는 핸드폰의 기종에 따라서 없는 기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활용하는데 내 폰은 왜 없지? 그러시더라도 폰 기종이 달라서 그런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보시면 배경 화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까 우리 배경 화면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배경 화면에 이미지 바꿨던 부분 생각나시죠?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배경 화면을 눌러보면 아까 보았던 그 화면이 보여지고, 내가 원하는 배경 화면, 또 원하는 갤러리에서 원하는 사진들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잠금 화면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메뉴 중에 잠금 화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제 화면을 보시면 현재 화면 잠금을 설정 안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 폰을 보시면 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바로 홈 화면이 열리면서 누구든지 활용 가능하게 그러한 폰으로 두실 건지, 아니면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비밀번호, 내가 설정한 비밀번호 또는 내가 설정한 패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넣어줘야만 그 잠금이 풀려서 들어갈 수 있게 하는지, 그 둘 중에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화면 잠금을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그 내가 그 다른 사람이 사용 못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화면 잠금 방식이라는 메뉴를 터치를 해서, 자, 비밀번호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 모양을 그려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번호로 주실 수도 있고 패턴이 있는데 우리는 패턴을 한번 해보죠. 비밀번호는 뭔지 아실 거예요.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주면 내가 핸드폰을 열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겠죠. 자, 우리 패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패턴을 그리세요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패턴을 한 번 그리고 여기서 지금 2번 기회를 주거든요. 똑같이 2번을 그리면 그게 핸드폰을 잠금을 풀 수 있는, 해제할 수 있는 패턴을 설정하는 겁니다. 자, 요 패턴은 반드시 그리고 설정을 하시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 못 하시면 풀 수가 없습니다. 안 되죠. 그래서 패턴을 우리는 손쉽게 기억자로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패턴을 저장했습니다. 아래쪽에 계속이라고 보이시죠? 자, 빨간색 선으로 보이면 안 되고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계속 다시 한번 똑같은 모양을 그려봅니다. 우리 지금 연습이니까 손쉽게 기억자로 했어요. 그리고 확인 했더니 혹시라도 이 패턴에 대한 암호가 생각나지 않을 때 참고할 만한 힌트, 요거는 저는 그냥 기억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바로 알 수 있는 힌트니까 조금 조심은 하셔야겠죠. 자, 우리는 지금 연습이니까 이렇게 두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완료. 그리고 나서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저 아래쪽에 보시면 가운데 네모 모양의 버튼을 터치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이 패턴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화면을 닫고 나서, 자, 제가 버튼을 눌러서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켜면 이렇게 터치했을 때 잠금 해제 패턴을 그리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보이죠? 그렇죠? 이때 아까 설정해 두었던 패턴을 그려주면 바로 해제되면서 홈 화면으로 연결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거 다 어디서 했었죠? 지금까지 모든 내용은 설정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연결이라든지 디스플레이, 배경 화면, 또 화면 잠금 설정하는 부분까지 요 설정이라는 아이콘 눌러서 들어가서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자, 요 시간에는 우리 그 배경 화면에 이미지를 설정해 놓는 방법, 그 전에 제일 처음에 이 배경 화면을 꾹 눌러서 내가 빈 화면을 추가해 두고 작업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화면을 밀어 올려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아이콘들 중에 배경화면에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추가된 아이콘들을 폴더로 만들어서 따로따로 정리를 해서 좀 종류별로 모아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설정이라는 아이콘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배경 화면이나 패턴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 그 스마트폰의 가장 기본적인 이 홈 화면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